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 여름쯤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 내 클럽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인 흑인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한인 역사가 포함된 인종학 교과 과정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인 자문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부터 실시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 500만 명이 2차 접종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항체 지속 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영화사를 새롭게 작성한 배우 윤여정 씨는 절실함이 수상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 클럽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수상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LA에서 취재했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여우 조연상 수상자 호명에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윤여정 배우는 자신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the Oscar.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영화 미나리 출연자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특히 정의삭 감독을 우리들의 캡틴이자 감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이민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에서 윤 배우는 가장 한국적인 할머니 연기로 세계 유수 영화제에 이어 결국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했던 봉준호 감독은 화상 연결을 통해 올해는 감독상 시상자로 아카데미 무대에 섰습니다.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은 중국계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에 돌아갔습니다. 영화처럼 진행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최초의 연기상을 수상함으로써 102년 한국 영화 역사에 또 하나의 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배우 윤여정 씨의 비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최호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1971년 드라마 장희빈에서 장희빈 역으로 첫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데뷔작은 같은 해 출연한 화녀였습니다.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하녀 역은 24살 여배우에게 쉽지 않았지만 이 작품으로 대종상 신인상과 청룡영화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에선 화녀의 김기영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가수 조영남 씨와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익힌 영어는 각종 시상식 때마다 화제가 됐습니다.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하지만 조 씨와 이혼한 뒤 여배우로의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선 당시 이혼녀는 TV에 나와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연기 기회를 잡을 때마다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본이 저한테는 성경 같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해요. 오랜 지인인 영화 제작자 이인하 대표를 통해 2018년 정이삭 감독을 소개받고 이후 미나리의 시나리오를 건네받은 건 행운이었습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세계적 배우로 인정받은 윤 씨는 올해 미국에서 공개될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하는 등 할리우드 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 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건물 내 클럽에서는 수십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인 용의자는 달아났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늘에선 경찰 헬기가 빌딩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LA 한인타운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 한 명이 30대 히스패닉계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손 부위에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ispanic in her 30s was at a club and she saw two people who were arguing. Then the suspect, who's a male black in his mid-20s, fired a handgun and the victim was struck. 피해 여성은 클럽 보안 요원으로 여성이 20대 흑인 남성의 출입을 제한하자 남성이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Just a male black in his mid-20s and he fled on foot.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20대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인종학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한인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년 6개월 만에 최종 승인된 한인 이민사 학습 지도안.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인종학 교과 과정에 포함된 한인 이민 역사 학습 지도안을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민역사 인종학 자문위원회는 각 교육국에 한인 이민사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각 교육국 위원들과 한인 이민사를 초중학교 교과 과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교육국을 대상으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미주 한인사 교재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주 한인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국어 학술회의에서 이민사 교과과정 확대와 교재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입니다. 프로모트하고 뭐 트레이닝도 하고 커리큘럼도 다 디벨롭하고 막 그랬으니까 여기에 더 들어가면은 더 많이 보급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사들도 저학년들은 한인 이민사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번 이민사 확대 방안을 환영했습니다. 나오는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한다면 참 그건 반가운 소식인데 일단 그거를 좀 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렇게 서로 마인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가르칠 때도 한인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저학년 교과 과정에 한인 이민사를 확대하는 방법도 위원들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인사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인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커브 더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한 한인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 비용이 한 달 평균 $180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 덕분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56살의 자영업자인 이혜선 씨.
저소득층으로 월 88달러의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3달러씩만 내게 될 전망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매달 80불 상황의 도움은 저의 경제적인 상황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분의 돈은 임대료 지불과 식료품 구입 등에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로부터 3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크게 내려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8만 3천여 명의 아시안계 미보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28만 4천여 명의 아시안계 가입자들의 보험료 또한 월 평균 180달러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인컴에 상관없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다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통해서 5불 미만으로 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연봉 수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도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 first big deadline is coming up this week. Friday, April 30th is the deadline to get coverage to take effect on May 1. If you miss that May 1 coverage date, it means you're rolling the dice to end up needing to get a surgery like Haesung did that could cost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국어 상담을 할 수 있는 한인 에이전트도 300명이 넘는다며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에는 백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간의 상호 방문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빠르면 올여름부터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방문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백신 여권을 발급해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괌 등 5월부터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관광지에 대한 여행도 허가할 방침입니다. 최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한국 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여름쯤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해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위조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며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백악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인도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은 됐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급한 나라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AstraZeneca is not authorized for use in the United States. We do not need to use AstraZeneca in our fight against COVID over the next few months. 지원 대상 국가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인 점을 감안할 때 인도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지원 계획을 먼저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전체 미국인이 접종 가능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해놓고도 쓰지도 않는 백신까지 움켜쥐고 있던 미국에 대해 각국의 백신 공유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백신 부족 사태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얀센 백신은 재사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의 46%만 얀센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70% 이상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걸로 조사돼 백신 쏠림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인도의 코로나 사태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를 출발하는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부 교민들은 한국 정부의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화장터로 시신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미처 옮기지 못한 시신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을 넘고 있는 인도 모습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이미 31만 9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소통 가격이 10배 가까이 오르는 등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과 국제기구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의료용 산소와 백신 원료, 치료제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세계보건기구는 2,000명 이상의 직원을 재배치하는가 하면 휴대용 산소기계 등을 전달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India is beyond heartbreaking. WHO is doing everything we can.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인도발 부정기편의 운행 허가를 일시 중단하면서 교민사회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내국인 이송 목적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주 인도대사관이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 달 귀국 특별기 운항부터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민들 주거지 일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는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곧 발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CDC는 백신 접종자도 2명 이상의 비접종자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백신 접종자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현행 CDC 지침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봉쇄 완화 조치가 본격 논의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백신 접종자들이 별도의 진단검사 결과 없이 쇼핑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사라지고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들 중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약 5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차 접종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항체가 존재하는 기간도 짧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연방인구 센서스국이 조사한 인구 통계 자료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는 연방 하원 의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무려 17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첫 인구조사 결과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 등과 함께 연방 의석이 한석 줄어드는 7개 주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이민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저조했던 센서스 참여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감소한 것보다는 많은 그 캘리포니아 거주자분들이 센서스를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의원석을 하나 잃게 되었습니다. 오레곤과 콜로라도, 그리고 플로리다 등 5개 주는 하원 의석을 하나씩 추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이번 센서스 결과 연방 하원 의석수가 2석이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Texas will gain 2 seats, and Colorado, Florida, Montana, North Carolina, and Oregon will each gain 1 seat. 7 states will each lose 1 seat in the House: California, Illinois, Michigan, New York, Ohio, Pennsylvania, and West Virginia. 본격적인 선거구 재조정 작업도 막이 올랐습니다.
연방하원 의석을 하나 잃게 된 캘리포니아주는 더욱 치열한 선거구 재조정이 예고됐습니다. 연방 의회에서 그 한 자리가 또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곳 남가주에 그 의원석이 하나 없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의원이 다른 지역구 가서 다른 의원과 경쟁을 벌이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센서스국 발표에서 전체 미국 인구수는 3억 3,100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4% 증가했지만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문제, 그 허용 여부가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결국 심리에 착수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현재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들은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법을 잇따라 시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만에 총기 소지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극히 보편적인 소재를 한국적인 정서로 담아낸 영화 미나리는 불모지에 정착하려는 개척시대의 아메리칸 드림까지 녹여냈습니다. 먼저 이주상 기자입니다. Parasite. And the Oscar goes to Judge Jung-yoon. 연이은 쾌거지만 기생충과 미나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생충은 한국 자본으로 한국 감독이 만들었고, 미나리는 미국 자본으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영화 장르상으로도 기생충은 스릴러와 블랙 코미디고, 미나리는 불모지에 정착하려는 서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고 한국적인 시각으로 인간과 사회를 들여다봤다는 건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장르 영화를 한국인과 또 한국계 미국인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영화 모두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 역시 공통적인 성과입니다. 기생충의 짜파구리처럼 한국인이 즐겨 먹는 미나리와 고춧가루가 등장해 외국인의 시선을 끈 점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기생충의 작품상에 이어 올해 미나리는 연기력까지 검증되면서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의 매력은 한층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저런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 주이시들이 다 연예계 내지는 문화계를 점령한 시대가 있었거든. 난 한국인이 그럴 거라고 감히 바래봐. SBS 이주상입니다. 네, 미나리에 출연했던 다른 배우들까지 헐리우드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차기 작품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에는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네, 윤여정 배우는 저예산 영화 미나리를 함께한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됐다고 표현하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할머니 역할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윤여정 배우뿐만 아니라 딸과 사위, 손자 역할을 한 배우들도 할리우드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다음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이민자 제이콥 역을 맡은 스티븐 연에게 영화 미나리는 자기 가족 얘기와 다름없었습니다. I do share a similar immigration story. I actually immigrated with my parents. So I was born in Korea, immigrated when I was 4.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부터 한국 영화 버닝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기 폭을 넓혀온 만큼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수상 실패에도 할리우드의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아카데미상 각본상 수상자였던 조던 필 감독과는 구체적인 차기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역 배우 앨런 김은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손자 연기로 미국 영화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울음 대신 레드카펫 위에서 포즈를 잡았습니다. 오는 6월 두 번째 영화를 촬영하는데 브래드 피트가 소속된 대형 기획사와 계약한 상태입니다. 윤여정 딸로 출연한 한예리 배우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물론 기자회견도 함께했습니다.
노미니가 한 사람만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영화를 위해서 예리가 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냥 역사적인 이 순간에 이렇게 이 장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드라마와 영화로 꾸준히 활동해온 한예리 씨는 이달 초 미국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할리우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 내용은 항상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지개처럼 색을 합치면 더 예쁘다고 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윤여정 배우와 영화 미나리의 운명적인 만남, 그 출발은 진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본을 읽는 세월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딱 하면 이제 알죠. 이게 진짜 얘기인가 아닌가. 진심으로 정말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늙은 나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한갑 넘어서부터 저 혼자 약속한 게 있어요. 난 그냥 사람을 보고 사람이 좋으면 그걸 갖고 온 프로듀서가 내가 얘를 믿는 애면. 70대 중반 나이에 오스카를 품게 된 비결은 간결했습니다. 누가 길을 물었대요. How to get to the Broadway. 길을 물었는데 practice 그랬대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카데미 수상으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은 거냐는 질문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최고의 순간인지 나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윤 배우는 이어 폐쇄와 차별, 경쟁으로 얼룩진 현사회, 뼈 있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너무 1등,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살면. If we put all color together, make it more prettier. Even rainbow has 7 colors. 그동안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남몰래 겪었던 마음고생도 털어놨습니다.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내가 그 축구 선수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응원을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 여기 눈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왜냐면 너무 힘이 들어갔고. 격식을 깨는 소탈함과 재치 있는 입담은 오늘도 인터뷰 때마다 빛났습니다. 뭐 손들 거 없어.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뭐 손들어요. 질문이 길어지자 노련하게 끊는가 하면. 알았어요. 포인트를 알았어요. 지나치게 가벼운 질문엔 재치 있는 유머로 응수했습니다. It was given to you from Brad Pitt. What did he smell like? Didn't smell him. I'm not dog. 세계가 인정하는 명배우의 반열에 올랐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살던 대로 제가 뭐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으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SBS 김영하입니다. 아카데미 상을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본인은 버스 던지고 대신 연륜이 묻어나게 하는 화법의 젊은 층 사이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서 주나보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건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70대 중반을 넘은 어른이지만 윤여정 배우는 권위를 벗어던진 직설 화법이 항상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어른의 모습을 무게 잡지 않고 꾸밈없이 보여준 데 대해 청춘들은 열광합니다. 윤여정이 스며든다는 뜻을 가진 이른바 윤며들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맨날 실수하고 뭐 인품이 훌륭하지도 않고 화나면 화내고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숙제야. 나는 나다우면 되는 거 아니야? 흠잡히지 않을 만한 뻔한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재치 있고 거침없는 인터뷰는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잘 되면 돈 좀 줘야지 돼. 받아야지 돼. 나 여기 많이 들어갔어 돈.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활발은 하지만 품위를 지킵니다. 열등의식이 이제 우월감하고 열등의식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 한 개인이자 어른으로서 늙어가며 느끼는 한계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제가 지금 30대나 40대처럼 왕성하게 막 이런 것도 고르고 저런 거 그런 걸 바라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지금. 삶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윤 배우의 말엔 그의 연기 인생이 녹아있어 청춘들은 더 공감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해군도 비상입니다. 함정의 작전 시간이 3분의1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해군 모든 함정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조수기.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과 불순물을 걸러내 담수를 만들어 손 씻고 밥 지을 때 사용하고 생수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해군 연구 용역 결과로는 일본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올 경우 조수기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안은 함정 물탱크에 물을 가득 싣고 항해하는 건데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든 해군이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함정이 통상 작전과 훈련을 위해 항해하는 기간은 2주. 그런데 함정 물탱크 용량은 평균 5일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조수기가 없으면 작전 가능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해군 결론입니다. 탱크의 용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평상시처럼 사용하면은? 평상시처럼 사용하면 한 5일 정도 우리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공간이 비좁아 물탱크 용량이 작은 잠수함 20척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은 궁여지책으로 군수 지원함으로 물을 실어 나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군수 지원함이 4척뿐이라 전체 150척 함정에 물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해군은 일본 오염수가 어떤 방사능 물질을 얼마만큼 포함하는지 노출 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한국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 명단을 후보 추천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임원정 검사,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습니다. 배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에 청구된 후보 10여 명 중엔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총장 대행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좌천된 윤 전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 천거로 뽑힌 후보 전원을 넘긴 겁니다. 현역 검사 중엔 조남관 총장 대행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전직으론 김호수 전 법무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도 추천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총장 후보 추천위가 이들 가운데 서너 명으로 압축하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관심은 친정부 성향이 명확한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최종 선택될지 여부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밝힌 상태. 이 지검장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검찰 외부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했는데 해당 판단이 언제 날지 그리고 어떻게 날지가 총장 선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박범계 장관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50일 넘게 공백 상태인 검찰총장은 임명 뒤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말 이후에나 공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소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겸손할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 솔직한 진심이 전해집니다. 배우 윤여정, 이런 배우였습니다. 윤여정다웠습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